오늘은 발라드 베이스가 얼마나 바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썸네일에도 나와있듯이 어느정도 발라드를 공부하신 분들은 베이스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번 만들어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실제 연주에서도 굉장히 쉽게 느껴지고 풍부하게 받쳐주는 점만 만들어도 이거 꽤나 괜찮은데? 사실 나 베이스 천재일지도? 라는 생각과 함께 그늘만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공부했다고 해도 5도나 옥타브 위로 몇 개 넣어보는 정도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발라드 베이스를 직접 한 곡이라도 카피해보세요. 생각보다 베이스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저는 가끔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들 어디서 약속이라도 하고 오시는 건지 베이스를 찍어오면 꼭 그음으로만 채워서 오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베이스가 어떤 식으로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모더 베이스 2를 씁니다. 저는 이 가상악기가 트릴리안보다 좋아요. 가상악기는 개인 취향이니 반박시 여러분들 말이 맞습니다. 모더 베이스 2를 좋아하는 이유는 슬라이드 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인데, 모더 베이스와 관련된 영상은 이미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두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리를 골라주고 첫 프리코러스부터 만들어 갈 땐 제가 처음에 하지 말라고 했던 그음만 찍어주는 작업을 먼저 해줍니다. 아니, 앞에서 하지 말라 해놓고 이제 와서 뭐 하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베이스는 당연히 그 역할이 그음으로 단단히 받쳐주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난 뒤 킥, 그리고 곡의 분위기와 타이밍에 맞춰서 다른 음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음을 다 찍어준 뒤 한번 들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둔 드럼의 킥 패턴을 기반으로 베이스를 쪼개줍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킥 패턴이 나올 때마다 베이스를 칠하는 법은 없지만, 대부분 킥 패턴에 맞춰 베이스를 움직이면 베이스는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기 마련이고, 밴드 합주를 하시는 분들은 드럼과 베이스가 서로 패턴 맞추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킥 패턴에 맞게 노트를 쪼개주고 중간중간 오도를 활용해 느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 부분이다 보니 많이 움직이진 않고 중간중간 포인트 용도로 활용해봤습니다. 14마디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14마디까지) 들어본 이유는 여러분께 베이스 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짧게만 들어봤는데요. 보시면 키 스위치를 통해서 똑같은 음이어도 다른 줄에서 연주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베이스는 1, 2, 3, 4번 줄의 두께가 차이가 많이 나고 가지고 있는 저음의 양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줄을 선택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시면 12마디에서 13마디를 갈 때 C2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C2 음은 3번 줄인 A 줄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13마디에서 소리가 더 두껍게 들리는 걸 원했고, 12마디의 마지막에 슬라이드 느낌을 주고 13마디의 C2를 4번 줄인 E 줄로 연주해 주었습니다.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연주는 제가 아무래도 베이스 연주자는 아니니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기야 하겠지만, 왼손의 움직임이 말이 되고 원하는 만큼의 저음이 날 수 있게끔 줄을 잘 골라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할 이야기는 5도나 옥타브 같은 베이스에서 벗어나는 음들을 넣는 타이밍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타이밍에 나온다 같은 건 없지만, 대체로 코드가 바뀌거나 킥 패턴이 나올 때 음을 넣어줍니다. 11마디에서 12마디 넘어갈 땐 5도 음을 아래에서 연주해줬습니다. 베이스 연주 초반에 많이 배우는 포지션인데요. 위로 5음을 쌓는 것보다 오히려 아래로 5음을 넣는 게 발라드에서 활용이 더 많이 됩니다. 특히 D7 서스퍼에서 G7으로 갈 때 D의 5음은 A이기 때문에 아래로 5음을 연주하면 D, A, G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내려가 줄 수가 있습니다. 꼭 깔끔하게 내려가야만 5음을 쓰는 건 아니지만, 다음 코드로 갈 때 계단식으로 내려가기 좋다면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물론 더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겠지만 초반부라 이 한 부분만 해주었고요. 다음으로 14마디에서 B+7이 나오는 브레이크 타이밍엔 1도, 3도, 5도를 하고 다음 코드의 루트를 잡아주었습니다. 1도, 3도, 5도는 메이저 코드일 때 너무 정직하게 도미 소리라 약간 유치하게 느껴지는데, 마이너 코드일 땐 나쁘지 않게 들립니다. 표기상으로 5음밖에 안 보이는 건 3도는 베이스 슬라이딩으로 표현해줘서 그렇고요. 이야기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 뒤로는 위에 말한 것들을 기반으로 박자를 쪼개기만 하고 싶을 땐 박자를 쪼개기만 하고 킥 나오는 타이밍에 오음을 추가하고 싶을 땐 넣어주기도 하고 슬라이드로 내려오는 느낌을 내주고 싶었는데 D의 옥타브 위는 높게 느껴져서 A2에서부터 내려오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꼭 킥 패턴이 나올 때만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킥 패턴이 나올 때 베이스가 움직이는 건 해주어야 하지만 킥 패턴이 안 나올 때도 베이스가 움직여도 됩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킥 패턴이 나올 때 베이스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해주어야 하지만 킥 패턴이 나오지 않을 때 베이스가 못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코러스 파트의 베이스를 살펴보면 19마디의 B7은 5도가 한 박자를 다 차지하기도 하고 20마디의 E-7은 킥 패턴이 나오기 전에 5도를 먼저 연주하고 킥 패턴 때는 근음을 짧게 연주해서 반응해주기도 합니다. 일일이 이야기하기엔 사실 다 같은 이야기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코러스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주는 별다를 거 없이 간단한 슬라이드와 근음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보면 연주자들이 초반엔 빨리 내려오다가 끝에 갈수록 느리게 슬라이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치밴드를 정확히 대각선으로 두기보다는 약간 앞쪽을 볼록하게 해주어서 초반엔 빠르게 내려오고 뒤에선 살짝 늦게 내려오는 디자인으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슬라이드가 내려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베이스를 만들 때 고질적인 문제는 항상 근음만 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토대로 베이스를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듣던 발라드 베이스를 비슷하게 흉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은 2절부터 끝까지 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레슨 문의는 오픈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